이것은 영국의 그 찰스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뭐 사형으로 끝났지만 여기서 의회 해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직위원 재판장이 하면서 또 그것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뭐 또 뭐 그딴 이야기까지 하느냐 재판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찰스 1세 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세금 징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시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대통령 혼자서 야 더 걷어. 왕도 그렇게 못합니다. 조선시대 때 왕도 함부로 뭐 우리가 여러 무슨 뭐 군역법이니 뭐니 각종 그 왕들마다 이 세금을 걷는 문제 때문에 여러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좀 그죠? 제가 지금 한참 뭐 부동산 시장을 요번 정부는 잡겠다. 요번 정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확실하다. 뭐 또 다른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겸손해지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와 가치가 그냥 막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잘 알고 내 소신이 있어서 이거만큼 꼭 하겠다. 자, 이건 좋아요. 하지만 모든 분야를 내가 성군이 돼서, 그죠?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성군이 돼서 최고의 그 임금이 돼서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겠다. 오만입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자리에 오르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도파민이 넘친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도파민이 넘치면 우리가 지치지도 않죠. 지치도 않아요. 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0일 정한영입니다. 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많이 좀 아쉽죠. 뭐 그 정도도 다행이다라고 싶으면서도 야 어떻게 저기 뭐야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저렇게 우리 사회가 관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그 피의자들, 그러니까 피고인들을 봤을 때는 범죄자들을 봤을 때는 좀 측은지심도 들기도 해요. 아유 줄 잘못 써가지고 참. 응? 근데 이제 어제 이야기 중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저한테 끌렸던 것은 영국의 그 찰스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뭐 사형으로 끝났지만 여기서 의회 해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직위원 재판장이 하면서 또 그것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뭐 또 뭐 그딴 이야기까지 하느냐 재판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찰스 1세 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세금 징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시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대통령 혼자서 야 더 걷어. 왕도 그렇게 못합니다. 조선시대 때 왕도 함부로 뭐 우리가 여러 무슨 뭐 군역법이니 뭐니 각종 그 왕들마다 이 세금을 걷는 문제 때문에 여러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특혜를 다가구 주택한테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다가구가 아니죠. 다주택자들한테 특혜를 줬으니 그 특혜를 없애고 자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세금 안 내본 사람들은 뭐 쉽게 야 돈 있는 놈한테 뭐 세금 더 걷는데 뭐가 문제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지금 세금을 낼 입장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공정가액이라고 해서 공정거래가액이라고 해서 그 기준 자체도 과거보다 어떻게 했어요? 그죠? 완화를 시키면서 세금 액수를 늘렸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해 보시고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세금이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산 요만큼 있다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을 느낄 충분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뭐 강남의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물리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또 대통령의 그 옹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 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저학년 수준의 어린 젊은 사람들 수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어떤 사회 현상을 갖다 흑과 백으로 구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정의를 규정짓고, 예, 다른 것을 배척하는, 예, 이러한 지금 모순을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대우를 받는, 누구를 더 지켜주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국가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약자인가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돈을 벌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예, 거기까지 인정. 네, 거기까지 인정.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을 갖다가 누가 정의합니까? 누가? 그죠? 약자를 핑계로 지금 권력자들이 세금 부과를 자기 멋대로 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 가졌던 겸손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은근히 말 속에서 지금 존중이 무시되고 있어요.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 설쳐되는 인간들, 예, 참 보기 꼴값습니다. 꼴가운데 찰스 1세가 결국은 세금 징수 문제예요. 의회 회산을 했고 세금 징수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세금 징수 문제에 의회와 마찰이 생겼고 이것이 나중에 사형까지, 예, 왕이 사형되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 그런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묘한 편법으로 세금을 부동산에 부과했다가 마치 완화해 주는 것 같이 굴다가 다시 또 부과했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주식하고 달라요.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게 내놓으면 팔린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르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싸게 내놔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으면, 소유할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매각이 안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은 폐기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적자예요. 내가 그냥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됩니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저도 지금 저희 대모산, 강남의 대모산 땅도 그런 문제를 겪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가 소유를 했지만, 그죠? 소유권만 나한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활용할 수도 없고, 예? 어떻게 처분도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에요. 그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거는 약간 소비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한다 해가지고 여기 부안해동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가 안다고 막 떠드는데 그거는 어떤 수준이냐면요. 위생병이, 예? 전쟁에서 자기가 환자를 몇 명을 구했다고 떠들어대는 위생병이 병원에 와서 자기가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칼을 메스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거는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지금까지 오른 이유는 뭐 과열이다, 투기꾼이다 막 이딴 소리 하는데 가장 근본은 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국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 형성은 미래 가치니까요. 그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주식과 뭐 부동산을 자꾸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지들이 안다고 자꾸 떠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일단 거래되는 횟수 자체도 다르지만 그 재화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달라요. 왜? 부동산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기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조되는, 그죠?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가치가 창조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예, 기업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입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로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제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강남의 부동산이 왜 비싸고 은평구나 우리 금정구나 이런 지역에 왜 중국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부동산이 왜 쌉니까? 그 사회에 그죠? 그 지역의 사회에 대한,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산다. 그죠? 그거는 이제 보이는 표면이고 실질적으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 신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자기들 자산에 대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 쓰레기 같은 비트코인, 존재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을 갖다 뭐 1억을 주고 거래하는 거 마냥, 그죠? 그런데 왜 금정구 같은 데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물론 거기가 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지역이 발전할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라는 이유로 그 근거 없는,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가 막 떠들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따라가 보면 호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이 그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3년이고 4년이고 부담하면서 얼마의 이자를 냈고 취득할 때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매각한 다음에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냥 금액만 보는 거예요. 금액만. 이 사람이 15억에 샀다가 30억에 팔았다.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기다 왜 세금을 부과 안 하냐? 이렇게 무식한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대모산에 10억에 샀다가 뭐 20매덕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왜 한 푼도 안 남았냐? 그거는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예? 아직 이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디테일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그죠? 제가 지금 한참 뭐 부동산 시장을 요번 정부는 잡겠다, 이번 정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확실하다, 뭐 또 다른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겸손해지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와 가치가 그냥 막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잘 알고 내 소신이 있어서 이거만큼은 꼭 하겠다. 자, 이건 좋아요. 하지만 모든 분야를 내가 성군이 돼서, 그죠?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성군이 돼서 최고의 그 임금이 돼서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겠다. 오만입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자리에 오르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도파민이 넘친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도파민이 넘치면 우리가 지치지도 않죠. 네, 지치도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굉장한 역경을 딛고 지금 그 자리에 올랐는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에 또 이제 지금 두 번째 책을 이제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뭐 투기를 해서 올랐다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기와 투자에 대한 단어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로는 안 부리잖아요, 그냥.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보다 우리 정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주식에 대한 투기가 심해요?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심해요? 솔직히. 예? 어? 다 우리가 돈을 뭔가 제시할 때는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 가서 법당에 가서 돈을 내도 어떤 마음으로 내요? 이것이 남한테 좋은 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돈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복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내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국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투자라는 명목이 됐든 투기가 되었든 부동산에 대해서 집착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국가 시스템의 그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시스템이 무너진 곳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떨어진 곳이죠. 맨하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 맨하탄을 딱 한 번은 가봤습니다. 예, 맨하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근데 자, 뭐 제가 가보니까 뭐 별것도 없더구만. 예. 어찌됐든 왜 미국에서 맨하탄이 제일 비싸요? 예? 얼마 전에 뭐 실리콘밸리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금 뭐 거기는 뭐 많이 좀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미국이라는 데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또 뉴욕의 맨하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더 강하게. 예? 강하게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뢰를 갖다가 답보할 만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즉 돈이 있어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신뢰를 지켜나가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동산은 신뢰의 가치 위에서 쓰는 겁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요? 맨날 잡소리만 하고 맨날 일본 부동산하고나 비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특히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안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기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은 그 논점 자체를 달리해야 돼요. 달리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게 지금 요 주제만 빼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논문거리죠. 그죠? 충분히. 근데 제 말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란 말도 좀 그렇지만 예,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건물이 그죠? 빌딩이 거기에 있고 매출이 얼마라고 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회가 부동산 같은 경우 뭐예요? 미래에도 그 가치를 지켜줄 신뢰가 있느냐? 신용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신뢰를 보고.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지금까지 쭉 올라왔죠. 계속 올라왔어요. 그 속에서 왜 부동산 투기 때문에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삽소리예요. 개 짖는 소리예요. 예? 대한민국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3요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그 중에 절대적인 것 중에 국민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토는 다 뭘로 환산이 돼요? 부동산으로 환산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부정하고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투기니까 참여하지 마라. 그럼 누가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 북한 공산당 왜 민주당이 빨갱이 소리를 듣는 거냐면 공산당처럼 그저 당의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잘난 자기네들이 에?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것이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예. 또 너무 길게 또 이야기하면 산으로 가니까 오늘은 여기에 핵심으로 예, 이 이야기를 좀 핵심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제가 이게 조금씩 뭐 거론을 하긴 하는데 아 그죠?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암호화폐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끝납니다. 왜? 비트코인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암호화폐는 본인들이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개소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일단은 실용성이 없어요. 예?
가격이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뭐 돈 이야기하는 거 빼고 얼마가 올랐다고 자기네들끼리 그 가치 부여를 하는 거 빼고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없어요. 자꾸 그거를 뭐 억지로 갖다 막 이야기하는데 기능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한계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를 견인했던 거는 하여튼 비트코인이 줬던 신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무너짐으로써 다른 코인들이 우리 건 달라요. 우리 거는 더 첨단이고 새로운 버전이에요. 제 2세대, 3세대 암호화폐입니다라고 개소리를 해봤자 대중들로부터 설득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안 나와요. 비트코인은 자발적으로 마케팅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가격이 잉여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형성이 쌓인 거고 다른 암호화폐가 왜 자꾸 실패하는 거냐면 홍보비가 안 나옵니다. 홍보비가.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자꾸 떠드는 이유가 제 책이 만약에 많이 팔리고 그죠? 많이 읽히고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광고비를 내가 100만 원 들이면 10만 원 효과도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나 녹음하고요. 제가 하나 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이야기는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